입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승진을 했다면서 시어머니가 꽃을 보내온 지인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집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세상이 그때도 많이 변했다곤 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말이 중요했고 시댁에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죠. 저 역시 그런 집안의 며느리 중 한 명이었어요. 결혼할 당시 저와 남편은 서로 누가 잘났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양가 집안의 수준도 비슷했어요. 그렇다고 시댁에서 집을 해주거나 혹은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아들에 대한 부심이 장난이 아니었죠. 이남 1녀 중 장남이었던 남편은 시모의 두 번째 남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시부께서는 무뚝뚝하셨고 가정에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당연히 시모에게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남편에게만 자신의 모든 애정을 쏟아 부으셨어요. 이렇게 끝나기만 하면 좋겠지만 당신이 쏟아부었던 애정만큼이나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대우해 주길 바라셨고 아들은 자신에게 소홀해도 대신 며느리는 자신을 떠받들여 줘야 한다 생각하셨어요. 너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니 집안 큰 며느리라는 애가 어떻게 시댁 일에는 이렇게나 관심이 없어? 하다못해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어머님 무슨 일 없으시냐? 안부라도 물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내가 너한테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했어? 아니면 돈 벌어다 달라고 했어? 겨우 시댁 식구들 챙기라고 말하는 것뿐인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넌 큰 며느리 도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저 주말마다 여기 오고 있잖아요. 애들 아빠도 일하지만 저도 내내 일하고 있어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여기 와서 하루 보내고 집에 가면 저 쉬는 날 없이 바로 또 일 나가야 하는데 어머님은 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매일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거기다가 어머님 전화 드려도 남편 얘기하느라고 전화도 안 끊으셔서 제가 일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어머님 저보다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고 통화도 남편이랑 하세요. 너 그게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아들 일하는데 방해되게 전화를 하라는 거야? 며느리가 되면 그런 건 네가 챙겨야지. 너 지금 일한다고 유세 부리니? 이것 봐라. 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너도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서 네 남편한테 유세 부리는 것 같은데 너 그럴 거면 당장 일 때려치워.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을 무시하는 얘기를 해? 그까지 몇 푼 좀 번다고 남편이며 시댁이며 무시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이고 시댁이고 무시를 했어요. 저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 주변에서도 일한다고 하면 그래도 고생한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머님은 제가 이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일 안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저 일 안 하고 쉴 때는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아들 불쌍하다면서 눈물바람이셨으면서 막상 저 일하고 나니까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며느리가 대드는 걸 다 듣네. 아들아, 이것 봐라. 며느리가 늙은 시어미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이거 보고서도 너는 네 아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모르겠네. 아이고. 시모는 고작 50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 늙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시모의 행동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한 번을 말리거나 중재해주지 않았죠. 사실 저에게 막말하는 시모도 미웠지만 그보다 더 미웠던 건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평소에도 무뚝뚝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책임감이 저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바로 시모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했던 것 같아요. 항상 바깥으로 도는 시부를 원망했고 홀로 남은 시모를 안쓰러워했는데, 그러다 보니 매 주말마다 시댁에 가길 원했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빠짐없이 시댁에 가길 원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일이 밀려 시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며 말한 날도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 말이야. 일이 좀 밀려서 주말에 내내 근무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빨리 일 끝내보려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 일도 마무리돼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주에는 시댁에 못 가겠어. 이번 주는 나 빼고 당신이랑 애들이랑만 다녀와. 애들 옷이랑 챙겨야 할 건 내가 미리 챙겨둘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입히기만 하면 돼. 어머님한테는 내가 전화 드릴 건데 혹시 모르니 당신도 한번 전화해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매주 가는 걸 왜 못 가? 일이야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하나 빠진다고 회사 어떻게 안 되니까 빠질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애들이랑 다 같이 챙겨서 일찍 집에 가자. 안 그래도 엄마가 주말에 몸보신 해준다고 닭 여러 마리 사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안 가? 가서 닭도 삶고 상 차리는 것도 당신이 도와야지. 애들은 그럼 나 혼자 보라는 거야? 어떻게 나 혼자 빠지라고 해? 직원들 다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나만 홀랑 빠지는 게 말이나 돼? 당신 근데 웃긴다. 저번에 당신 회사 여직원이 집안일 때문에 주말에 근무 못하겠다고 하니까 당신 엄청 욕했잖아. 여자들 책임감도 없다 어쩐다 하면서. 그래놓고서는 나는 집안일 때문에 일을 빠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나 이번 주말에는 못 가니까 당신도 안 가던지 아니면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가던지 알아서 해. 아니 너 지금 며느리 도리 안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일하더니만 아주 정신 상태가 굴러먹었네.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일 시작하니까 이상해졌다고 걱정하시더니 엄마 말이 맞았어.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도 안 갈 테니까. 집에는 당신이 전화해서 말해. 당신이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니까 남편도 안 가는 거라고. 아주 나한테는 가정에 소홀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더니만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네. 하루라도 시댁에 가는 걸 빠지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눈치를 받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남편은 며칠씩 애들을 잡았어요. 저에게는 화를 낼 명분이 없으니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화를 냈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같이 싸웠지만 더 눈치를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과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돌이 운운하던 남편은 그렇다고 친정이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친정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가질 않았고 생신이라고 전화한 적도 없었죠. 친정 식구들이 뭐하고 사는지도 결혼 기간 내내 몰랐던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의 단 하나의 약점이라면 바로 시모였는데, 시모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픈 날이면 연차를 쓰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당신 엄마한테 전화 안 드렸어?
아니, 며느리가 된 게 시엄마 챙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엄마 오늘 몸살 나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몰라? 당장 회사에 말해서 쉬겠다고 하고 집에 좀 가봐. 엄마 몸살 나서 목소리도 통 안 좋던데 어떻게 집에 한 번을 전화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보다 바쁜 내가 그걸 알아? 얼른 일 정리하고 바로 집으로 가. 나도 일 끝나면 갈 테니까. 뭐? 지금 어떻게 시댁에가? 그리고 내가 쉬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쉬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거야? 당신 회사는 그럴 수 있어? 우리 회사는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시댁 가려거든. 당신이 가. 아니, 저번에 우리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을 때도 나 쉬지도 못하고 늦게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서는 왜 오늘은 이렇게 부랴부랴 전화하는 건데? 나 못 가니까 당신이 가든지 해. 그리고 아버님도 계시잖아. 노인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엄마를 챙겨. 당신이 좀 가서 죽도 써드리고 약도 좀 사다 드리고 해.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지금 일이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다른 것보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일이야 갔다 와서 하든지 내일 하든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잔말 말고 얼른 챙겨서 집에 가보라고. 엄마 며칠 전부터 몸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아, 가는 김에 사골 좀 사다가 집에서 좀 고아드려. 아니, 못 간다는데 왜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건데? 갈 거면 당신이 가야지. 나는 회사에서 시댁까지 1시간 거리지만 당신은 20분도 안 걸리잖아.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가라 마라 할 거였으면 애초에 당신이 가면 되는 거야. 왜 바쁜 나한테 갔다 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아침에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아프신 분이 아침 새벽부터 목욕탕을 갔다 오셨다고? 당신 어머님 아프다는 거 제대로 확인한 건 맞아? 안 그래도 어머님 사골구 와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 내가 시간 없으니까 주말에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당신한테는 아프다고 한 거야. 나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려고. 당신은 무슨 사람 컨디션이 그렇게 쭉 괜찮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침에는 컨디션 괜찮아서 목욕탕 다녀오셨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엄마가 오죽 답답하면 아프다고까지 하시면서 나한테 전화를 다 하셨겠어? 아들 일하는 거 방해될까봐 전화도 잘 안 하시는 분이. 어쨌든 엄마가 뭔 일이 있으니까 전화하셨겠지. 자꾸 토달지 말고 얼른 갔다 와. 막무가내로 갔다 오라는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남편에게 가라고 해봤자 자기는 가장이고 일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가냐면서 황당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은 어차피 없어도 되는 일 아니냐면서 제 일까지 무시하곤 했어요.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지만 친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이혼도 반대하셨을 뿐더러 아이들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시댁만 아니면 남편과는 큰 트러블이 없이 지냈기에 조금만 참자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중 큰아이가 아파서 주말에 시댁을 가지 못한 날이 있었고 남편만 혼자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모가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이 걱정에 연락을 한 줄 알았어요. 예, 큰애는 좀 괜찮니? 그러게,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걸 밖에서 그렇게 놔두니까 애들이 아픈 거 아니니? 이게 다 티가 나는 거야. 엄마가 집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티가 나는 거라니까. 아유, 불쌍한 것들.
엄마가 집에 붙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되고 할 건데. 그러질 못하니까 애들이 몸이 자꾸 아프지. 너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네가 애초에 살림을 알뜰하게 잘했으면 밖에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어머님, 애들 걱정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큰애는 지금 열 많이 내렸어요.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 학교에서 옮았던 것 같아요. 애들 크면서 안 아픈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닌데. 어머님 저 찔리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남편 생활비 부담도 덜고 좋은 거죠. 어머님은 애들 여기저기 학원 보내라 뭐 시켜라 하시면서 그 돈은 어떻게 내라고요? 제가 일이라도 하니까 가능한 거지. 어쨌든 네가 알뜰살뜰 잘 가게 꾸렸으면 애비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 그나저나 애가 그렇게 일찍 괜찮아질 거였으면 그냥 여기 오지 그랬니?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다 났다니까.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결혼까지 시켜뒀더니만 아들이 오늘 집에 와서 뭐 했는지 아니? 설거지를 다 했어. 그 고생한 손으로 설거지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네가 할 일을 우리 아들이 대신한 거야. 네? 어머님. 저도 친정 가면 제가 설거지 해요. 원래 자기가 먹은 건 설거지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제가 할 일이라고 하세요? 남편이 그래도 어머님이 설거지하게 두지 않고 자기가 했으니 장하다고 해야지. 왜 또 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애들 한번 열나면 계속 열 오르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오늘 거길 가요? 어머님, 저 진짜 서운해요. 남편 저번에 살짝 열 조금 있을 때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약 챙겨서 시간마다 열 떨어졌나 확인하시고서는 왜 저희 아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너무 서운하네요. 서운할 것도 많다. 예,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손주는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누가 더 아깝겠어? 그나마 우리 아들 핏줄이니까 내가 이 정도로 관심 주는 거지. 네 핏줄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안 받지 뭐. 하여튼 다음에는 네 남편만 보내지 말고 다 같이 와. 와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아들 손에 물 묻히면 나 그때는 가만 안 둘 거야. 알았니? 귀한 아들 손에 물을 묻혔다고 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 앞에서는 세상 귀한 손주처럼 아이들을 아껴줬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시모는 손주들에게도 정을 주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시댁에 가는 걸 꺼려했고 불편해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은 오냐오냐 해주니 애들 버릇이 없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시모와 남편은 마치 세상에 그 두 사람만 소중한 사람인 것 마냥 행동을 했고 남편은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똑똑하고 부지런했지만 그만큼 고집이 셌고 회사 내에서도 트러블이 많았죠. 어느 날은 남편의 직장 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겠다며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미 사직서까지 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남편이 벌려놓은 일들이 떠올라 하나둘씩 언급했고 아마 남편은 그 모습이 서운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일에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일을 해서 그런지 남편은 100만 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처 접대 비용, 선물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벌려놓은 카드값이며 빚들은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사직서를 냈다는 게 전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죠. 더군다나 남편과 트러블이 있었던 상사는 몇 주 후면 지방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할 사람이라 지금에 와서 그만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도 크게 다퉜던 날이 있었어요. 그 다툼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생활을 했는데 며칠 후에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죠. 너 지금 일한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니?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가장이 길을 펼 수 있어야 가정이 올바로 서는 거야. 어떻게 집안의 가장을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네 남편 모시고 가. 어떻게 버리장머리 없게 다퉜다고 집을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애를 그렇게 몰아붙여?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을 몰아붙였다고 그러세요? 제가 집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짐 싸들고 나간 거예요. 어머님도 솔직히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 매번 접대한다 어쩐다 하면서 새벽까지 술자리에 선물해야 된다고 카드비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요. 남편 능력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 다 벌려놓고서는 겨우 직원이랑 다퉜다고 일 그냥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안 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회사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걔만 좋자고 그렇게 했겠냐? 다 가정에 도움되라고 싫어하는 술자리도 가고 그러는 거지. 너는 애가 바깥 일도 한다면서 그런 거 하나 이해도 못 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이래서 너 처음부터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남편을 제대로 모실 줄 알아야 네가 밖에서도 일 제대로 하는 거지. 집안에서도 가장을 떠받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만 버는 기계니? 지금까지 평생 일만 하고 살았으면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잔소리에 바가지에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집까지 찾아와? 아니 왜 그게 제 일까지 연결이 돼요? 남편이랑은 잘 얘기해서 풀게요. 어머님도 너무 남편 편만 들지 마시고 혼낼 때는 혼도 내주세요. 남편이 이번에는 진짜 그냥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사직서 던져두고 온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사직서 반려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좀 전해주세요. 내일 출근 안 하면 사직서 수리한다고 하니까 내일은 꼭 출근하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자꾸 남편 편만 들어주지 마시고 이번에는 출근하라고 좀 말해주세요. 남편의 직장은 생각보다 입소문이 잘 나는 업계라 주변 인맥 관리도 잘해야 하는 편이었는데 솔직히 남편은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과 트러블도 많은 편이었으나 그나마 일 잘하고 성과도 잘 내서 회사에서는 내치려야 내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이성은 있었던 사람이라서 한번 사직서 던져두고 나서 며칠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고 달래 다시 회사를 보내곤 했습니다. 몇 번의 위기 끝에 남편은 한 직장을 오래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장기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는 물론 남편도 잘한 것이 있겠지만 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시모는 제가 걸림돌이라며 항상 말씀을 하셨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날 시모는 역시나 남편 자랑을 하셨어요. 아유, 우리 큰애는 지금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애인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일찍 장가를 보낸 것 같아. 그때 장가만 안 갔어도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지금쯤이면 회사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지 않았겠니? 너희들은 큰 애 보면서 좀 배워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 직장에 10년 넘게 다닐 수 있는 거야. 엄마, 형은 형수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회사에서 잘렸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엄마는 너무 형한테 올인하는 것 같아.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우리 형수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솔직히 나도 버거운 게 우리 엄마인데 옆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형수님 아니었으면 엄마고 형이고 지금 이런 생활 누릴 수 있었겠어? 감사하게 생각해. 얘는 무슨 그럴 소리를 해? 얘가 뭘 했다고? 다 우리 아들이 잘난 덕이지. 아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버텨준 건 아들인데 무슨 네 형수한테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니? 참나, 네 형수야말로 우리 아들이랑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솔직히 가정 내팽개치고 밖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누가 예쁘다고 하니? 나 정도면 시집살이 안 시키고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야. 엄마, 그건 엄마 착각이야. 형수님 생각은 안 그럴걸? 내가 1년에 명절 때만 엄마 보지만 왜 그러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엄마도 좀 깨달은 게 있어야 돼. 형수님이 엄마랑 형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버틴 줄 알아? 귀한 우리 조카들 때문에 견딘 거지. 에휴, 내가 이래서 집에 오기가 싫다니까. 형수님도 이렇게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세요. 엄마나 형이나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아요. 시동생들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본가를 찾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결혼을 하며 생활을 해보니 시모가 유난스럽게 큰 아들만 챙기는 걸 보고선 두 동생들이 학을 뗀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은 시동생들밖에 없었죠. 시동생들이 대놓고 시모와 남편에게 뭐라고 해도 두 사람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시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남편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사소한 일이라도 있으면 시부가 아닌 남편부터 찾았고 남편은 혼자서 처리하기 귀찮으니 항상 저에게 그 일을 떠맡겼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트러블도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남편이 알아서 시댁일을 처리했으니 저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없었지만 점점 남편도 귀찮아하면서 저에게 넘기니까 저와 많이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다음 주에 엄마 건강검진이니까 시간 비워둬. 예약은 내가 해놨으니까. 그러고 보니 당신이 며느리인데 그런 거는 알아서 좀 해줄 수 없어? 밖에서 일하는 내가 이런 거 일일이 다 챙겨야 하나?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내가 일일이 다 챙기고 있는 거야? 당신 이거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직무유기는 무슨? 당신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시댁에 관련된 일 누가 했다고 생각해? 당신이 했다고 생각해? 당신은 지금처럼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거면 예약만 해놓고 손 놓아버리잖아. 결국 병원까지 모시고 가야 하는 건 나고, 아니야?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내가 모시고 가야 하고,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가봐야 하고, 이게 며느리 도리야? 며느리가 아니고 종 아니냐고. 뭐? 당신 말 다 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지금 그게 말이라고? 원래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하는 거야. 그게 마땅한 건데
당신은 어떻게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줄 생각은 안 해? 솔직히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집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해. 아니면 빨래를 하라고 해. 당연히 노인네가 혼자서 병원 가기 힘드니까 같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라고 안 늙을 것 같아? 내가 병원 가는 것 때문에 그래? 청소 안 하고 빨래 안 하면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거니? 그래, 어디 한번 따져보자.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는데? 항상 어머님은 지금까지 내 덕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당신 덕에 내가 편하게 살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뭘 받았다고 하는 거냐고.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당신은 당연히 맏며느리니까 당연하게 잘해야 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 요즘 왜 이래?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엄마가 이걸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따지고 드냐고. 나이 드니까 손해 받는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지는 거야? 아니, 엄마도 안 그러는 걸 어떻게 엄마보다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따져? 남편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걸 못한다고만 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도 제가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댁이면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도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전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남편과 시모에게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남편은 회사 사내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도 했지만 워낙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사내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된 거였죠. 바로 그날이 제가 남편과 헤어짐을 결심한 날이었어요. 취임을 하고 첫 출근을 하는 날 어쩐 일인지 시모가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아, 남편 사내이사 취임하고 첫 출근이라 그래서 오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 출근이랑 똑같아요. 이사만 달았을 뿐이지 근무는 똑같이 한대요.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녁에 남편이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던데 오늘은 저희 집에 계시고 저녁에 식사하고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너 어쩐 일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니? 왜? 남편이 사내이사 됐다고 하니까 네가 뭐라도 된 거 같니? 참, 그러게. 애초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내가 안 그래도 너 하는 거 두고 보고 있었어. 그동안 며느리라고 들였더니 뭐 하는 것도 없고 남편 기나 꺾고 있고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고 있었다고. 오늘이 딱 너 내보내기 좋은 날이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 출근해야 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해요. 안 그래도 저도 남편한테 할 얘기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머님도 들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병원 모시고 가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우리 아들 발목만 안 잡았으면 애초에 우리 아들은 큰 물에서 놀았을 거다. 네 아들은 큰 물에서 놀 거니 넌 빠져. 시모는 절 내쫓으려고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남편이 더 야속했죠.
그렇지만 전 이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이혼장을 두말 없이 두 사람의 면전에다 던져주며 이 피라미드라 오로파 거기 대표 이사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벙쪄 있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전 출근을 했고 계속해 걸려오는 전화를 다 무시했어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친오빠가 대표이사가 됐다는 소식에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답답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사실을 말해주었죠. 당신, 형님 우리 회사에 올 거란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이거 지금 당신한테도 잘못 있는 거 알아? 그래, 나랑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당신 오빠가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게 그렇게 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엄마가 그런 말 한 거는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도 나랑 사는 거 답답해 했잖아. 맞아. 당신이랑 사는 거 답답하고 그만두고 싶었어. 오빠가 당신 회사 대표이사 된 거 말 안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못하게 만든 거야. 해외에서 급하게 오빠 들어오면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당신 바쁘다며 다 거절했다며. 나도 여러 번 할 말 있다고 했는데 당신 내 전화도 받지 않았잖아. 왜? 밖에서 딴 여자 만나느라고 그랬어? 오빠가 당신 사내이사 된 걸로도 할 말 많다고 하던데. 당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던데? 당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나?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 일단 형님이랑 좀 만나게 해줘. 연락드려도 받질 않으시네. 할 말 있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당신 그리고 외도한다는 거 그거 당신 오해야. 내가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바깥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어. 내가 다 해명할 테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외도를 하건 뭐라건 이제 상관없고 당신이 딴 여자 만났으면 난 당신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할 거니까. 이제 와서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신 말대로 공과 사 구분할 거야. 근데 당신 공도 만만치 않게 복잡하던데. 그렇게 잘난 당신이니 알아서 잘 해결해봐. 회사 내부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게 되며 줄줄이 사내이사도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주주총회에서는 해외에서 비슷한 업종에서 대표이사를 했었던 저희 오빠를 취임시켰던 것이었어요. 그 전부터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오빠는 제 남편과 같은 회사라 거절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급하게 재차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오자 오빠는 수락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그동안 외도를 저지르면서 해외에 있던 오빠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몰랐고 자신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도 몰랐어요. 당연히 말을 하려고 해도 제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이혼장을 날리고 바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집에서도 제 상황을 다 알게 되었고 물론 친오빠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뒤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상간녀의 정체는 바로 남편 회사 주주 중 한 명의 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선 전 너무나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남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과정 속에서도 이 상간녀가 끼어 있었어요.
상간녀가 자신의 아빠에게 남편을 사내이사로 올려달라고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 이혼 소식에 친오빠도 회사에서 따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회사 주주는 남편을 사내이사로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것이었어요. 능력은 부풀어져 있었고 성과 중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며 결국 남편은 사내이사에서 일주일도 안 돼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도 사실도 드러나게 되며 남편뿐만 아니라 그 회사 주주도 회사 일에 손을 떼게 되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로웠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매달 1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던 남편에게는 분할 비율이 높지 않게 설정이 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아마 시모는 아들을 사내이사로 올려준 그 상간녀가 아들의 동아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내이사로 취임하던 날 부랴부랴 저를 내쫓으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파국이었죠. 뒤늦게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어미야, 아유,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네 고생 모르는 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 보편까 싶어. 내가 너무 오버했던 것 같구나. 그렇지만 내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남이 될 순 없잖니. 우리 아들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박혀서 있는데 내가 어찌나 안쓰러운지. 그렇게 안쓰러우시면 평생 끼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귀한 아들 발목 잡는 거 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헐벌 뛰어다니게 놔둬드렸는데 만족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 애초부터 남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이제 와서 왜 남이 될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상간녀 아빠한테 사정이라도 해보세요. 혹시 몰라요? 그쪽에서 받아줄지? 어미야, 왜 이러니? 너 그렇게 말한 적 없었잖아. 애비가 잘하려고 그러다가 실수 한번 한 거야. 알지? 사람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일 망치는 거. 사돈 총각이 거기 회사 대표이사라고 했지?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지만 그건 사적인 거고 그걸 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아, 모르시나 본데 저랑 헤어졌다고 일 그만둔 게 아니라 사내이사 취임하는 게 불공정했다는 게 밝혀져서 그만둔 거고요. 그리고 외도까지 했으니까 그만둔 거예요. 기업 이미지 모르세요? 하긴 그걸 아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전화해서 헛소리 짓거리지는 않았겠지만 아주머니, 그렇게 귀한 아들 평생 끼고 사시고요. 저는 더 이상 아주머니랑 아주머니 아들 사이에 끼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버틴 세월이 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잘 컸고 더욱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어쩐지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침체됐던 마음이 금방 회복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잘났다 생각했던 아들이 모든 걸 망치고 집으로 돌아온 걸 보고선 시모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한번 다퉈본 적 없는 두 사람이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툰다고 하니 참 그동안 애틋했던 게 어디 갔나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랍니다. 그때 당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 찢어졌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벅차고 힘든 일 있더라도 언젠가는 나를 진실로 알아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